가보시죠. 자, 일단 여기 시간을 정리하는 건 아까 우리가 이제 기백 얘기를 가볍게 했지만 알겠죠? 오늘은 이제 확률 통계 얘기입니다. 알겠죠? 공부 방식이나 여러분들 또 따라와야 되는 내용들은 쌤이 얘기해줬으니까 거기 맞춰서 진행하면 되고, 얘도 지금 이제 개념탑 교재이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조 교재로는 RPM 수준이 좋긴 한데, 이게 지금 확률 통계는 다른 파트와 좀 얘기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쌤이 그 외에 뭐 미적분 2, 확률 통계, 기백 얘기를 했는데, 확률 통계는 내신형 문제나 수능형 문제 갭이 가장 없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만약에 어떤 교재가 있든 간에 확률 통계 교재로서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 센수를 풀어도 좋고 뭐 정석을 풀어도 좋고 아니면 자릿수리 뭐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이제 그 기본기부터 확실히 잡고 그 다음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교재를 푼 다음에 뭐 사실 교과서를 풀어도 되고요. 이 확률 통계는 그 모든 교재가 다 도움이 되는 과목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제 뭘 풀어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단계별로 가는 게 좋으니까 우리 교재를 확실하게 공부를 하면은 그 다음 교재는 뭐 RPM을 돌려도 되고 아니면 교과서 한번 돌리고, 교과서가 쉬운 문제부터 좀 어려운 문제까지 좀 문항수는 작지만 좀 섞여 있잖아. 그지? 그걸로 한번 기본기 점검 다시 한 다음에 바로 그냥 뭐 수능형 교재, 수능 특강이라든지 모의고사 문제 풀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다만 이제 확실히 모의고사 문제가 어렵긴 할 거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는 건 이제 기본기 위주의 문제들이고, 요걸 벗어나서 나중에 수능 유형 분석에서 할 거는 이제 모의고사의 문제니까 수준은 분명 차이는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도움되는 내용이에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제 경우의 수부터 설명을 들어가면 그 이유를 이제 짐작이 슬슬 될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확률 통계 파트는 여러분들 집에 굴러다니는 교재가 다 보조 교재로 쓰면 돼. 알겠죠? 문제집 많이 확보해 있으면은 그거를 단계별로 푸세요. 그냥 우리가 진도 나가면 거기 맞춰서. 알겠죠? 뭐든 상관없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상황인데 이 확률 통계도 마찬가지 단원명을 좀 파악해 보면 1단원이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처음 배우면서, 그죠? 배우면서 그때 확률도 배우고 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배우고 중학교 2학년 때 또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도 한번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여기서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작업이 되는 거고, 물론 내용이나 아니면 기본 풀이법은 다 똑같아요. 알겠죠? 다 똑같기 때문에 그때 정리했던 내용들 다시 배우는 거고, 고등학교 때 새로 추가가 되는 건 경우의 수를 예전에는 그냥 뭐 곱해법칙, 합해법칙에서 단순한 계산만 하고 나머지는 직접 다 뭐 수용도 같은 걸 해가지고 그리는 걸 많이 했는데 직접 적는 거, 그죠? 여기서는 약간 공식적인 걸 많이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질 거기 때문에 공식 같은 거 정리해 놓고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건 그걸로 풀고 그 외의 것들은 또 직접 적어야 되겠죠. 그때 그 수준을 얘기하면 공식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는 쉬운 문제예요, 사실. 알겠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직접 적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좀 골치가 아플 수 있는, 알겠죠? 그런 파트가 이쪽 파트, 경우의 수라고 보면 되고,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확률. 확률도 초등학교 때랑 중학교 2학년 때 또 공부했을 겁니다. 알겠죠? 그 내용 그대로 이어가는 것 뿐인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통계 파트인데, 통계는 아마 지금도 교육과정이 맞다면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배우지 않나 싶어요. 맞나? 도수 분포표 같은 거 배워가지고 이렇게 평균 구하고 상대 도수, 네. 누적 도수 뭐 이딴 거 있잖아. 그 다음 중3 때 또 한번 배우죠. 두 그래프에 대한 상관관계 해가지고 막 점들 막 해가 삼포도 파악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다시 다 정리할 겁니다. 아무튼 요 세 개로 이루어진 단원이 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문제 유형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얘 때문에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뭐냐 그런다면, 쌤이 아까 기백을 얘기할 때는 제일 어려운 게 공간 도형 플러스 공간 벡터 파트라고 했죠. 확률 통계 제일 어려운 단어는 여기입니다. 미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겠죠? 이 경우의 수는 문제 낼 게 너무 많아. 왜냐면 일반적인 실생활 응용할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막 항상 새로 보이는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야. 물론 우리가 배웠던 유형과 유사하지만 새로운 게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되게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끝까지 수능 보는 그날까지 짜증내는 단원이 아마 얘일 거예요. 얘랑 이제 기백 파트의 그 공간 벡터 파트.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2에서 나오는 미분 적분의 활용 파트. 그래서 이제 각 과목마다 여러분들을 끝까지 괴롭힐 파트가 하나씩 있어. 알겠죠?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고득점이 되고 안 되고의 상황이 될 것이고,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뭐 준비만 잘하면 또 충분히 잘 풉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히려 얘는 뒤로 갈수록 쉬워질 거예요. 통계 같은 거는 그냥 암기로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수학이라고 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암기 학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식 외워놓고 적용하고 뭐 몇 번 돌리면 금방 풉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제일 어려운 건 이쪽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교재에서 당연히 저쪽부터 이제 기본기 점검을 쭉 할 건데, 이거 두 개는 기본기 점검만 잘 되면 사실 뭐 수능형으로 바로 문제 풀어도 큰 걸림돌 없이 잘 풉니다. 알겠죠? 근데 얘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얘는 경험으로 실력이 늘어. 그러니까 뭘 이해하고 막 개념을 정리하고 이런다고 실력이 안 늘어. 그냥 문제 많이 풀어봐야 돼. 문제를 많이 푼 만큼 늘어 얘는. 알겠죠? 그런 파트들인데 요 세 개를 정리하는 파트가 확률과 통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이. 오늘은 약간 이렇게 옛날 기억도 조금 살리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그래도 좀 꼼꼼하게 잘 진행했던 친구들은 옛날 기억이 스물스물 날 거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경우의 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일단 경우의 수란 파트는 경우의 수가 뭐죠?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시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행이라는 건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뭐 주사위를 한 개 던지던가 동전을 던지던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지? 주사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6가지. 숫자로 보는 거 맞죠?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뭐 그런 겁니다. 이걸 좀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면 어떤 시행에서 시행이라는 표현을 써요. 행위입니다. 행위. 시행에서 관찰 가능한 가지수. 모든 가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기본적인 상식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내포하고 있는데 주사위를 던지면 주사위 눈에 관심이 있겠죠. 동전을 던지면 동전이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보다는 앞면이냐 뒷면이냐 관심이 있습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원래 또 이제 어렸을 때는 뭐 합의 법칙이네, 고의 법칙이네 이런 걸 좀 디테일하게 배우는데 지금은 그런 걸 얼추 알기 때문에 그냥 용어 정리 정도? 경우의 수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and와 또는 그 다음에 not 이건 기본적인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용어들에 대한 구분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의 수 영어는 잘 풀 거니까 문제 풀면서 점검을 하고요. and라는 건 우리가 사실 집합에서 배웠죠. 집합에서 집합의 연산자 중에서 A and B 무슨 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교집합이죠. 교집합. 그죠? and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이런 집합에서 즉 뭐냐 일반적인 연산 집합의 연산에서는 얘가 의미하는 게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이게 나중에 수식으로 가면 둘 다 진행하는 거고 동시에 진행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는 의미는 뭐죠? 합집합이겠죠. 합집합. 그죠? A 또는 B. 그 말은 A에 포함되어 있던가 아니면 B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얘는 그냥 존재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A나 B 아무 때나 들어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not이라는 건 이거는 여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밑에 적어야 됩니다. 여사건. 그죠? 얘의 의미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우리는 이제 집합이 아닌 연산으로 접근을 할 건데요. 이 연산이라는 게 이제 경우의 수에 사용되는 연산을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때 이 and의 의미는 혹시 기억납니까? 예를 들어 뭐 뭘로 할까?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몇 가지죠? 12가지인 거 기억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많이 했었는데 주사위 한 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거야 1, 2, 3, 4, 5, 6, 6가지죠. 그죠? 동전 한 개는요? 앞면, 뒷면 2가지죠. 그죠? 이 12가지 이유는 곱셈의 연산자를 쓰죠. 그 이유는 이런 거야. 수형도를 그리면 주사위가 1이 나오고 동전이 앞면 보통 앞면은 H, 뒷면을 T라 보통 쓰는데 뒷면 나오는 것도 있고 2가 나왔을 때 앞면, 뒷면 3이 나왔을 때 앞면, 뒷면 뭐 이런 식이잖아. 그러니까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그러면 주사위가 한 개 나오는 상황에 따라서 부여된 동전의 앞면과 뒷면 2가지씩 있기 때문에 한 개당 2개씩이다 해서 곱셈을 쓰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and의 연산자의 연산 기호는 곱셈으로 처리를 합니다. 이걸 이제 어렸을 때 곱의 법칙이다 이렇게 배운 거야. 알겠죠? 두 행위를 같이 진행할 때는 곱셈의 연산자를 쓰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얘도 하고 얘도 할 거면 곱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또는의 연산자로는 뭘 많이 배웠냐면 원래 여기서 이제 합의 법칙이라고 덧셈으로 많이 이제 교과서나 개념서에는 적혀져 있는데 쌤의 생각은요 덧셈보다는 합집합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겹치는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1부터 100까지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가 한 장씩 있어. 들어있습니다. 알겠죠? 내가 한 개의 카드를 꺼낼 때 한 개를 꺼낼 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문제 나왔습니다. 내가 여기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 거야. 한 장을 꺼낼 때. 오케이? 그러면 2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50가지. 그죠? 2의 배수 개수니까. 그죠? 3의 배수는? 33가지. 근데 이걸 단순하게 또는이라고 더해서 답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중요합니까? 겹치는 거 빼줘야 되겠죠. 교집합. 그죠? 즉, 얘네들의 교집합은 누구야? 6의 배수를 빼야 되는 거 맞죠? 네. 6의 배수 뭐 100 나누기 6 하면 10? 16개냐? 16 나오나? 알겠습니까? 이걸 빼줘야지 나오는 거 아니야. 즉, 여러분들이 또는의 연산자로 들어갈 때는 합의 법칙이란 말은 쌤은 아예 쓰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오히려 헷갈려. 알겠습니까? 덧셈의 진행이 아니야. 합집합이야. 그래서 항상 겹치는 게 있는지 점검해야 돼. 근데 가끔 개념서의 합의 법칙이라고 문제를 던지는 문제 보면은 그냥 더하면 답이 나오거든? 그 이유는 교집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거 두 개를 가지고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좀 잘못된 표현이라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는을 정리할 때는 합집합의 개념으로 접근해주세요. 그럼 이게 어쨌든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잖아. 경우의 수가 결국 개수 구하는 거니까 이게 이런 개수의 진행이 필요한 거죠. 합집합의 개수를 따질 때는 각각의 개수에다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연산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단순한 진행들은 어차피 교집합이 없을 거니까 알겠죠? 뺄 게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낫에 대한 얘기는 이게 나중에 이제 이거는 그냥 예제로, 요거는 문제로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용어 정리보다는 경우의 수 문제를 풀 때 옛날에 여러분들이 적어도란 말이 들어있는 문제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물론 적어도란 말이 있다고 무조건 6건의 개념을 쓰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런 적어도의 말을 들어있는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많이 접근합니다. 전체 개수에서, 요거는 나중에 문제에서 확인합시다. 알겠죠? 설명은 따로 안 하고요. 6건의 개수를 빼면 돼요. 그때 이 사건이란 말은 그냥 집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용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얘기하는 시행은 행위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떤 행위. 그 다음에 여기서 쓰는 요거는 뭐 팁 하나 적어둘게요. 여기서 사용하는 사건이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근데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는 집합이라는 표현 대신에 어떤 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알겠죠? 예를 들어 공사건 이러면 공집합을 얘기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전사건 이러면 전체 집합을 얘기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사건이란 말이 곧 집합과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바디? 그런 얘기들인데 이건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접근하기 위한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용어 정리 알겠죠? 이런 식의 용어를 일단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들어가긴 할 건데 당연히 모든 경우의 수를 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경우의 수 문제 지금 물론 공식 같은 거 안 배웠으니까 옛날에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 이런 경우의 수 문제 어떻게 많이 풀었습니까? 직접 다 뭐 했습니까? 써봤죠, 그죠? 네. 근데 그런 걸 수영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직접 헤아린다라고 쓴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공식으로 뭐 배우고 뭐 유형을 정리하고 할 건데 내가 아까 경우의 수가 제일 어려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 가장 어려운 문제 혹은 경우의 수의 난이도 높은 문제 그건 다 이거야. 적어야 돼. 직접 적어야 돼. 그러면 적는 게 별로 어려운 것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적을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적을 때는 어떻게 적어야 돼? 일단 중복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중복되지 않게 중복 없이 and 빠짐없이. 왜냐면 이런 경우에서 짜증나는 게 한 개라도 빼먹으면 어떻게 돼?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컷 적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한 개라도 겹친 걸 적었으면 틀립니다. 그 한 개의 차이로 답이 틀려지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짜증나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신경 써야 되냐면 기준을 명확히 세워줘야 돼. 기준을. 그러니까 어떤 수용도를 만들거나 직접 적어나갈 때 알겠죠? 그냥 대충 쓰면 안 돼. 숫자를 쓸 거면 뭐 앞에 있는 숫자부터 작은 수부터 혹은 큰 수부터 알파벳을 적을 거면은 뭐 알파벳 그 사전순으로부터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적는 거에는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 막 1 적고 막 5 적고 7 적고 3 적고 이러면 안 돼. 알겠죠? 항상 모든 문제는 기준. 알겠죠? 이 기준을 잘 정하는 사람이 경우의 수를 잘하는 거야. 근데 이게 참 이 공식 같은 게 아니잖아. 애매하잖아. 문제마다 사실 기준 정하는 거 문제를 읽고 판단해야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중에 정말 잘하게 된다면 그 친구는 아마 문제를 졸라 많이 풀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몸으로 좀 때워야 되는 파트가 있습니다. 알겠죠? 확률 통계는 일단 몸빵을 좀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문제 양이 필요해. 개념만 잘 이해한다고 문제 잘 풀리는 건 미적분 2 같은 거야. 미적분 2는 문제를 많이 안 풀더라도 개념적인 이해가 잘 돼 있으면 수능형 문제 잘 풉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는 절대 그렇지 못해요. 알겠죠? 요 놈은 이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결국 경험으로 잡아야 돼. 물론 경험으로 잡기 위해서 내가 푼 문제에 대한 복습이 명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 풀었던 문제가 정확히 기억나야 돼. 그래야 유사 상황에 적용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이 경우의 수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경우의 수 설명할 때는요, 다 문제로 설명할 거야. 왜냐면 뭔가 이론적 배경을 설명할 게 없어요. 이런 식의 유형은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면 되는 거 같지 않니? 이렇게 내 소개를 할 거야. 그럼 감은 올 겁니다. 정확히 보이진 않죠. 아 저렇게 하면 다 따져지긴 하겠다 이런 감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내가 문제풀이를 통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유형을 정리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다른 것처럼 뭐 어떤 수학적 개념을 가지고 막 증명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야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돼. 야 이런 건 이렇게 하면 돼. 야 이런 문제 다 문제야 그냥. 알겠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기본 구성을 노트에 정리해 놓는 거고 알겠죠? 그 기본 구성을 통해서 나머지 응용을 통해 푸는 거지. 다른 응용에서 포인트는 얘라는 거야. 얘가 잘 되면 문제는 쉬워질 것이고요. 얘가 잘 안 되면 계속 어려울 거야. 계속. 알겠죠? 요걸 늘리려면 당연히 문제풀이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얘는 뭐 용어 정리니까 알겠죠? 풀기만 하면 될 것 같고 설명은 그닥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개만 풀면서 감만 잡겠습니다. 자, 어디냐면 나머지 문제야 뭐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도 충분할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나 경우의 수 문제는 이 한 단어나 한 조사 뭐 이런 것 때문에 답이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더 천천히 꼼꼼하게 풀어야 됩니다. 알겠죠? 실수로 많이 틀리는 단어니까 알겠죠? 선생님 일단은 나머지는 여러분들 그냥 풀어도 될 만한 문제라서 선생님 따로 얘기는 안 하고요. 여기 5번 문제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A, B, C, D 4개의 마을. 자, 이것도 뭐 점검용 문제입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오늘 내용 정리는 문제 유형 분류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알겠죠? 선생님은 풀이를 보여주면서 내용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B, C, D 4개의 마을이 있다. 상황은 판단되죠? 그때 A를 출발하여 모든 마을을 한 번씩만 거치고 A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죠? 무슨 말이야? A에서 모든 마을을 한 번씩만 거치고 돌아오는 방법을 구하는 거 맞죠? 일단 그러면 크게 기준을 봤을 때 총 몇 가지가 있어? 크게 봤을 때 크게 몇 가지로 분리해서 풀어야 돼? 이 문제 4가지. 봐봐. A에서 봐봐. 큰 점들을 찍는데 첫 번째 어디로 돌 수 있죠? A에서 D 찍고 C 찍고 B 찍고 A로 돌아오는 경우와 또는 A에서 B 갔다가 그죠? 네. C 갔다가 D 갔다가 A로 오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네. 그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네. 자,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A에서 D로 가는 게 몇 가지? 이거 중학교 때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A에서 D로 가는 거 3가지죠? 네. 그리고 나서 곱셈이죠. 왜냐면 D에서 C로 또 가야 될 거 아니야. 곱하기 곱의 법칙이죠. D에서 C로 가는 게 몇 가지야? D에서 C로 가는 거 4가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C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지? 3가지. B에서 A로 가는 거 2가지. 즉 12 곱하기 6이니까 72가지가 되고요. 그죠? 또는 얘랑 얘는 또는이죠.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B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 C에서 D로 가는 거 4가지. D에서 A로 가는 거 3가지. 똑같이 72가지죠? 답은 144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얘들은 더하는 거 맞지? 그죠? 이렇게 가든가 또는 이렇게 가는 거니까. 물론 겹치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면 끝이고 이렇게 가면 끝이잖아. 그지? 뭐 그런 얘기고요. 그런 유사한 행동들을 나머지는 뭐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8번 문제 하나 가보겠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죠. 자, 이 문제도 아마 예전에 많이 봤을 법한 문제긴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고등학교용 문제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잘 보고 푸셔야 됩니다. 자, 일단 예전 기억에 의한 문제도 선생님이 같이 좀 풀어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직사각형이 있고요.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C, D 이렇게 있네요.
자, 지금 문제는 A부터 D까지 중에서 각 부분에 5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씩을 칠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 상황 정확히 봐야 돼. 꼼꼼히 봐야 돼. 알겠죠? 지금 문제는 5개의 색을 칠하는 거 맞죠? 선생님은 색깔을 1, 2, 3, 4, 5라고 구체적인 명칭을 좀 부여하겠습니다. 칠하기 편하게. 알겠죠? 그때 5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씩을 색칠하여 구분하는 방법의 수는 모두 몇 가지 있냐. 단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지만 이웃하는 부분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한다. 자, 여기서 쌤이 좀 예전에 풀었던 쉬운 문제 하나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조건을 잠깐만 무시하고 풀게요. 봐봐, 예를 들어 주먹 5개의 색을 가지고 각 영역이 구분되도록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요걸로 끝 한번 해볼게요. 중복되는 색 칠하면 안 돼. 알겠죠? 이 문제는 중복이 가능하죠? 중복되지 않게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알겠죠? 요거는 이제 초딩용 문제야. 그냥 5개의 색을 가지고 4군데 영역을 1개씩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그럼 봐봐. 뭐 아무 때나 칠하면 되는 거 맞죠? A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그리고 나서 중복 안 되는 상황이야. 4가지. 여기 1을 칠하면 여기 몇 가지? 4가지. 여기 만약에 2를 칠하면 여기 몇 가지? 3가지. D는 2가지. 이걸로 끝. 맞습니까? 네. 그냥 같은 색을 안 칠하면 그냥 쭉 칠하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야. 요거는 일반적인 고비법칙의 기본 문제겠죠? 근데 얘가 문제가 조금 어려워진 건 중복을 허락했습니다. 같은 색을 또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좀 잘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일단 제일 먼저 뭘 칠할 때도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마시고 쌤 생각에는 먼저 칠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일단 이웃하는 건 같은 색 칠하면 안 되는 거지. 네. 그럼 제일 영향력이 큰 거부터 칠해야 돼. 누구부터 칠해야 되겠어? 일단은 C부터입니다. C부터. 네. 왜냐면 C는 다 붙어 있잖아. 그죠? B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아, B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나 C부터 칠해야 되는 거죠. A나 D부터 칠하면 나중에 좀 약간 생각할 게 많아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일단 B를 먼저 칠하든 C를 먼저 칠하든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뭐 B, 그 다음 뭐 A, D는 상관없으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칠하면 되겠네요. 그죠? 칠하는 순서는 이렇게 할게요. C든 B든 먼저 둘 중에 하나를 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제일 영향을 많이 주니까. 자, 또 진행하겠습니다. C에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일단은 초딩, 중딩 때 배웠던 걸 진행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C에다가 1번 색깔을 칠했다 치겠습니다. 요런 가정을 해야지 그 다음에 보이니까. 알겠죠? 그냥 머릿속에 한 개 칠했다 치고 넘어가지 마. 그냥 그 중에 하나 칠해. 그러면 여기 1 칠한 거 맞지? 이제 1은 안 칠할 거야. 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B를 그 다음 칠할게요. B를 칠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죠? 4가지를 칠했어.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 4가지 칠했으면 여기 2가 된 거 맞지? 이해되겠습니까? 그 다음 D나 A 뭐 상관없죠 이거는? A에 칠할 수 있는 몇 가지야? 3가지죠. 그리고 D에 칠할 수 있는 거 3가지죠. 이러면 끝.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A, B, C, D로 만약에 칠해버렸으면 문제가 좀 복잡해질 겁니다. 알겠죠? 그건 굳이 얘기하지 않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를 우리가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풀렸죠? 그 이유는 C나 B를 먼저 칠했기 때문이야. 알겠죠? 이걸 나중에 A, B, C, D 혹은 A, B, D, C 순으로 칠해보시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 선택의 순서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알겠죠? 선생님 그 뒤에 문제 풀기 위해서 굳이 여기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거 칠할 수 있으니까. 넘어갔어요. 그 다음 9번은 풀어오고 내가 다음 시간에 풀이로만 보여드리고요. 10번을 얘기하는 게 낫겠다. 10번 잠깐 보세요. 10번 문제 보시면 봐봐. 그래서 이제 새로운 형태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정리할 내용은 아니고 1부터 100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10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때 일단은 100가지 경우수가 나오겠죠? 그때 밑줄 하나 치겠습니다. 20과 서로 소인 수의 경우의 수를 구합니다. 자, 20과 서로 소인 수. 자, 이제 상식이 들어가는 거죠. 20과 서로 소인 수입니다. 뭔 소리야, 이게? 서로 소라는 게 뭐야? 1과 자기 자신.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아니, 그 소스야. 약수가 공동수인 게 1밖에 없는 맞습니다.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수. 쉽게 얘기하면 약분되지 않는 두수. 예를 들어 20이랑 24 이 두는 서로소가 아닙니다. 알겠죠? 2로 약분되잖아. 네.
그죠? 공약수가 1밖에 없어야 돼. 서로서로 뭐 그냥 상식으로 하나 적어드리면 서로서라는 건 두 개의 수를 얘기하는 거야.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인 거야. 이 두 수의 관계에서 서로서를 얘기하는 거죠. 혹시 집합에서 서로서 기억납니까? 집합에서 서로서? 집합에서 서로서가 뭐였지? 공통되는 거. 그렇죠. 교집합 없는 거. 알겠습니까? 그건 집합에서 서로서고요. 숫자에서 서로서는 요겁니다. 요거.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1은 모든 수의 약수니까 뭐. 그죠? 공약수 안 될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봐. 20과 서로서인 걸 어떻게 또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20을 일단 20과 약분되면 안 되는 거 맞죠? 얘를 소인수분을 해줘야 돼. 그럼 뭐가 돼? 2의 제곱 곱하기 5의 1 쓸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20과 서로서라는 건 2의 배수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또는 5의 배수 돼 안 돼? 안 돼. 그죠? 네. 또는 쓰면 안 되겠다. 2의 배수도 안 되고 and 5의 배수도 안 되는 숫자들을 찾아라 라는 거죠. 정리됐습니까? 즉 문제는 이겁니다. 해석을 들어가면 1부터 100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숫자들은 몇 개 있겠냐라는 거죠. 오케이 말이? 네. 그럼 얘를 바로 파악할 수 있어 없어?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거. 1, 2 안 되고 3. 짝수는 다 안 돼. 4. 아, 짝수 안 되지. 5 안 돼. 6 안 돼. 7. 이렇게 쓰면은 이거 답 나오냐 안 나오냐? 너무 많죠? 규칙이 없잖아 지금. 이게 어떻게 할까요? 2의 배수도 안 되고 5의 배수도 안 돼. 100에서 2의 배수도 2의 배수나 5의 배수 다 빼야 돼. 그죠? 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전체가 100개 맞지? 그지? 네. 전체에서 2의 배수이거나 또는 5의 배수인 걸 빼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경험이야, 경험. 왜? 그냥 구할 수가 없어. 너무 많아. 알겠죠? 이거 적는 거 불가능입니다. 율라만 알겠지? 그래서 전체가 100개니까 100개에서 얘를 빼는 거야, 그냥. 알겠죠? 그럼 얘를 뺄 때는 전체에서 이런 건 다 경험으로 푸는 거야. 요게 뭐냐면 2의 배수 또는이니까 합집합 맞죠? 5의 배수. 요거 구하는 거 맞지? 그지? 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돼? 10에 2의 배수 구하고 5의 배수 구해서 더해야 돼요. 10의 배수를 한번 네. 빼줘야 되는 거죠. 이거 합집합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구할 때 또 하나의 문제인 거야. 2의 배수 구하시고요. 50개겠죠? 더하기 5의 배수 구하시고요. 20개겠죠? 빼기 둘의 교집합. 10의 배수 10개일 거 아니야. 그죠? 빼면 뭐 얘가 50개, 20개, 70개에서 10개면 60개가 되겠다. 그지? 답은 40개답으로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서로 하는 건 일단 서로서로의 개념 정도 하나 정리하고 알겠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직접 이건 나이라는 건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6건을 이용해서 이게 여기 6건을 이용한 건데 6건 이용은 뒤에서 좀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렇게 파악을 하시고 나머지 문제 풀어보시고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요거는 풀이니까 점검 한번 하시고 자 이제 하나씩 또 유형을 좀 적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이 뭐냐면 요 놈입니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차이. 이게 첫 번째 유형인데요.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찬가지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알겠죠? 들어가 볼게요. 봐봐. 11번 문제입니다. 문제 보시면 100원짜리 동전 2개. 2개. 그 다음에 50원짜리 몇 개? 50원짜리 3개. 10원짜리 4개. 10원짜리 4개. 이런 상태에서 거슴돈 없이 지불할 때 그냥 뭐 무슨 말이냐면 돈을 내면 끝나는 거 알겠죠? 돌려받지 않는다는 알겠지? 네. 내가 지금 이렇게 돈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돈을 낼 때 지불할 때 이 문제는 첫 번째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라 그랬던 거 맞죠? 요 문제와 선생님 두 번째도 좀 풀게요. 지불 금액의 수를 구해라. 요렇게 두 가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을 비교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잘 봐. 일단 이 문제는 지불 방법이니까
일단 첫 번째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을 왜 굳이 이렇게 두 개를 따로 문제를 낼까요? 차이가 뭘 것 같아요? 제시된 조건. 아니요.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을 굳이 구분시켜 놓은 이유가 뭘 것 같아? 예를 들어, 봐봐. 50원짜리 두 개 내는 경우와 100원짜리 한 개 내는 경우가 있다 쳤을 때, 네. 둘 다 얼마 낸 거야? 100원이요. 100원. 얘는 어때? 같죠? 네. 지불 금액은. 근데 지불 방법은 어때요? 같아 달라? 달라요. 다르죠? 그 두 개 비교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지불 금액이 확실히 방법보다는 개수가 작겠죠. 왜냐면 같은 100원을 내는 거니까 지불 금액은 그냥 100원을 얘기하는 거고, 네. 지불 방법은 그 100원을 50원 두 개를 냈냐? 100원 한 개를 냈냐? 이걸 중요시 여기는 거니까. 알겠죠? 이 중에 공식이 뚜렷하게 있는 건 얘입니다. 얘는 되게 쉬운 공식이야. 봐봐. 지불 방법은 이런 거야. 내가 지금 100원 두 개와 50원 세 개와 10원짜리 네 개 있어. 그럼 100원짜리 가지고 안 내던가 한 개 내던가 두 개 낼 수 있는 거 맞죠? 그지? 100원짜리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가 몇 가지야, 얘? 세 가지 맞습니까? 왜냐면 안 내던가 한 개 내던가 두 개 내는 경우죠. 네. 그리고 나서 100원만 낼 게 아니니까 50원짜리 세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네 가지죠? 마찬가지. 안 내든가 한 개 내든가 두 개 내든가 세 개 내는 거지. 그리고 나서 10원짜리 네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다섯 가지죠. 이해됐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빼기를 해줘야 돼. 이거 뭘까요? A1이요? 응. 아, 네. 그렇죠. 다 안 내면 안 낸 거잖아. 그거 빼줘야지. 다 빵빵빵 안 낸 거잖아. 그건 빼줘야죠. 이해됐습니까? 이거는 이렇게 공식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근데 지불 금액은 얘는 사실 공식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으나 별로 그렇게 중요한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그냥 적으세요. 알겠죠? 다 적으면 돼. 봐봐.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 봐봐. 이 적는 애들 또, 그걸 언제 씁니까? 얘기하는데, 생각보다 몇 개 안 돼요. 봐봐. 내가 이 돈 가지고 돈을 낼 거야. 제일 작게 낼 수 있는 돈이 얼마야? 10원. 맞습니까? 네. 그 다음 20원, 30원, 40원, 50원. 그죠? 10원짜리 4개니까 좀 많이 내겠네. 그지? 60원, 70원, 80원, 90원, 100원까지 낼 수 있는 거 맞죠? 그 다음 110원 가능하지? 쭉 똑같지? 200원까지 낼 수 있지? 맞습니까? 지금 지불하는 금액만 따지는 거야. 50원짜리 몇 개고 100원짜리 몇 개 그따가 안 따져. 알겠지? 그 다음에 310원부터 210원부터 300원까지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네. 310원부터 이거 돈 다 내면 얼마냐? 돈 다 내면 300? 390. 돈 다 내면 390원 맞죠? 네. 총 가능한 지불 금액의 개수는 이만큼이죠. 그죠? 봐봐. 첫 번째 라인에 몇 개야 이거? 10개. 네. 10개, 10개, 여기 9개, 그죠? 네. 총 39개. 이게 지금 적으면 돼요. 얼마 안 걸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불 금액 같은 거 그냥 적으세요. 알겠죠? 오케이? 뭐 수능에는 사실 잘 만날 일은 없을 거긴 한데, 알겠죠? 적으시면 되고요. 지불 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이죠. 지금 예제로 얘기할게요. 지불 방법은 예를 들어 뭐 100원짜리가 P개, 50원짜리가 Q개, 10원짜리가 만약에 R개 있다면 얘는 지불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헷갈리지 마시고 지불 방법입니다. 지불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P 플러스 1 곱하기 Q 플러스 1 곱하기 R 플러스 1에 마지막에 빼기 1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지불 방법의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구하시면 지불 방법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의 차이에 대한 이해 정도 알겠죠? 그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패스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만 더 정리하고 잠깐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다음 따라와. 유형 3번입니다. 유형 3번 뭐라 적혀있어? 약수의 개수. 마찬가지 또 하나의 유형. 이거 공식 정리야. 여러분 원래 약수는 양의 약수와 음의 약수가 있는 걸 원래 알겠죠? 여기는 이제 양의 약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약수에 관련된 공식.
공식이. 이건 공식이야. 나중에 이거는 경우의 수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파트에서 쓰입니다. 알겠죠? 네. 약수의 개수가 있겠지? 첫 번째. 예를 들어 미분 정리 좀 해드릴게요. A라는 숫자가 A의 P승, B의 Q승, C의 R승으로 소인수분해 되면 이거 공식이니까 되면 첫 번째 질문하는 게 양의 약수의 개수. 음의 약수는 안 물어보니까. 두 번째 질문하는 게 양의 약수의 총합. 요 두 개를 다 공식으로 외워두세요. 혹시 이거 기억하냐? 약수의 개수 어떻게 구하는지 압니까? 혹시 공식? P 더하기 1 응. Q 더하기 그렇죠. 얘는요. P 플러스 1, Q 플러스 1, R 플러스 1개입니다. 1개. 뭔 소리냐면 설명 들어갈게요. 봐봐. 24에 양의 약수의 개수를 잠깐 따져볼게. 이게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거야 원래. 이 양의 약수 개수가. 알겠죠? 잘 봐봐. 얘의 약수의 개수 구하려면 일단 소인수분해 해야 돼요. 요거 8 곱하기 3 맞죠?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약수의 정의가 뭐냐면 이런 거야. 얘를 어떤 숫자, 얘의 약수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가 정수가 나오면 약수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봐봐. 24 약수에 2가 있죠, 2. 2 나누면 정수 나오지? 이 약수인 거야, 약수.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수를 나눴을 때 정수가 나와? 약수인 거야, 약수.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봐봐. 봐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주목. 야, 2의 몇 승이랑 3의 몇 승까지는 여기 넣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약분이 돼야지 정수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성이 콜? 우성이야. 여기 네모에 넣을 수 있는 게 빵승부터 가능한 거 맞죠? 2의 빵승 1이잖아, 1. 1은 어차피 약수 되는 거잖아. 2의 1승 가능하고 2의 2승 가능하고 2의 3승까지 가능한 거 맞습니까?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약분 되잖아. 4는 돼야 안 돼. 안 되죠. 밑에 2가 남아버리니까. 정수가 안 나올 거 아니야. 네. 3의 제곱에는, 거듭제곱은 빵승 가능하고 1까지 가능한 거 맞죠? 네. 이해되겠습니까? 즉, 이게 경우의 수인 거야. 봐봐. 내가 약수를 만들 때 2의 몇 승꼴과 3의 몇 승꼴만 가지고 약수를 만들 수 있는데 그때 약분 되려면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0까지 포함해서 3개. 총 4개죠. 그 다음에 여기 넣을 수 있는 0까지 포함해서 2개. 이해되겠습니까? 네. 즉 여기가 3승이니까 0까지 해서 3승까지니까 4개. 0까지에서 1까지니까 2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약수의 개수를 따질 때 얘가 지수가 3이니까 여기 1 추가해서 0, 1, 2, 3 넣을 수 있는 4가지. 그리고 나서 여기 넣을 수 있는 2가지. 총 8가지인 거야. 이게 경우의 수의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공식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봐봐. 약수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약수의 총합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더 더러워지면 곱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야, 다 곱한 거 얼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진행시킬 수 있어야 돼. 그러려면 이 양의 약수의 개수가 왜 얘인지를 정확히 스스로 진행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잘 봐봐. 내가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면 일단 약수를 다 적어가지고 더하면 되는 거 맞죠? 그지? 약수가 지금 봐봐. 24의 양의 약수의 개수는 방금 얘기했지만 4 곱하기 2가 돼서 총 8개 되는 거 맞죠? 8개? 맞습니까? 이건 안 적어도 돼. 잘 봐봐. 내가 8개 다 써볼게요. 잘 봐. 여기가 빵승부터 3승까지 들어가는 거 맞지? 네. 다 적어볼게요. 2의 빵승부터 여기는 3의 빵승이면 3의 1승 2개 맞죠? 2의 빵승 곱하기 3의 빵승 그리고 2의 빵승 곱하기 3의 1승 2의 1승 곱하기 3의 빵승 2의 1승 곱하기 3의 1승 2의 2승 곱하기 3의 빵승 2의 2승 곱하기 3의 1승 2의 3승 곱하기 3의 빵승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 총 몇 개야? 8개 맞습니까? 네. 내가 이 8개를 다 적은 거야. 어떤 순서를 썼는지 알겠죠? 여기가 2의 빵승 1승 2승 3승이고 여기는 빵승 1승이니까 다 적은 거야. 직접. 알겠습니까? 자, 이걸 다 더하려면 봐봐. 요거 다 더하면 어떻게 돼? 3의 빵승으로 묶어서 2의 빵승부터 2의 1승 지나서 2의 2승 지나서 2의 3승까지 하면 맞죠? 그죠? 요거 다 더하면 위에 쓸게요.
3의 1승 묶어서 2의 빵승부터 마찬가지 2의 3승까지 하면 맞죠? 네. 그죠? 얘 둘 더하는 거 맞지? 그게 다 더한 거잖아. 얘 둘 더하면 이걸로 묶어지는 거 맞죠? 네. 그죠? 결론은 여기 그냥 쓸게요. 결론은 2의 빵승 더하기 2의 1승 더하기 2의 2승 더하기 2의 3승부터 3의 빵승 더하기 3의 1승을 다 더하면 되잖아요. 얘 둘 더해버리면. 그죠? 네. 이게 결국 봐봐. 얘 분배하면 8개 다 나오는 거죠. 그걸 다 나온 거야. 오케이? 즉 2의 3승과 3의 1승의 곱으로 이루어진 양의 약수의 총합은 2의 빵승부터 3승까지 합이랑 3의 빵승부터 1승까지 합을 곱한 거죠. 오케이 말이? 그래서 이 양의 약수의 총합을 쌤이 공식화 시켜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봐봐. 얘를 쓰면 이게 A의 P승까지 갔으니까 A의 빵승 이거 1이죠. 1 사실 그죠? 더하기 A의 1승 어디까지 합이야? A의 P승까지야. B의 빵승부터 B의 1승 지나서 어디까지? B의 Q승까지야. C의 빵승부터 C의 1승 지나서 어디까지? C의 R승까지 합을 곱하면 총합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네. 요게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는 곳이고요. 가끔 선생님이 고3용 애들한테 질문을 받아볼 때 양의 약수의 곱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공식을 만들면 만들지만 빈출했으면 낮기 때문에 알겠죠? 여러분 직접 아까처럼 그렇게 따져본 다음에 직접 곱하는 수밖에 없어. 알겠죠? 그걸 외워서 좀 오바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합까지는 곧잘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할 때 챙겨 놓으세요. 알겠죠? 회의 잠깐 하시고 잠깐 쉽시다. 갔다 가시죠. 어머니에서 문제 드립니다. 자, 일단 약수의 개수들은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15번 문제 보시면 15번 잠깐 봐봐. 216과 360의 공약수 개수 구하라 그랬지, 그지? 그죠? 보통 두 수의 공약수 개수가 옛날 내용이라 기억이 또 안 날 수 있는데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됩니다. 알겠죠? 두 수의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최대 공약수 구할 수 있겠습니까? 성이 알겠니? 그거 구해서 나머지 하면 되는 거고. 넘어갈게요. 숫자 만들기로 가보겠습니다. 숫자 만들기. 여기서 선생님이 19번 문제 하나로, 요거는 별로다. 20번 문제 하나로 설명하면 되겠네. 20번 갈게요. 보통 숫자 만들기에서는 뭐 요런 진행들이 또 옛날에 많이 있었죠. 뭐 적을 건 아니고, 봐봐. 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었지?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죠?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요? 네 4가지죠. 왜? 0은 안 되니까, 그죠? 네. 여기 뭐 1을 넣었어. 여기 넣을 수 있는 1을 뺐으니까 몇 가지? 네. 또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0이 없는 상태의 5개의 수였다면은 5가지, 4가지, 3가지 뭐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이렇게 그 정수 만드는 개수가 있는데 여기서 변형되는 패턴은 뭐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1, 2, 3, 4, 5를 가지고 자 1, 2, 3, 4, 5 5개 숫자를 가지고 문제를 진행하는데 가보시죠.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다음을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1번 짝수, 2번 홀수, 3번 5의 배수, 4번 4의 배수, 5번 3의 배수까지 가보겠습니다. 3의 배수까지 알겠죠? 오케이? 가볼게요. 5번 3의 배수는 내가 만든 거야. 1번 지금 4자리 정수를 만드는 거 맞죠? 그죠? 4자리 정수를 만들 때 첫 번째 짝수 어떻게 하냐라는 거 맞지? 맞습니까? 자, 짝수라는 것은 봐봐. 누가 제일 중요합니까? 끝자리. 끝자리가 중요한 거 맞죠? 그죠? 자, 짝수 만들 때 얘는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끝자리를 먼저 만들게요. 얼마 넣으면 돼? 2 아니면 4 몇 가지야? 2가지. 여기 2가지. 그리고 나서 한 가지 경우를 그냥 정해. 2라고 치자. 됐어? 그럼 앞에서부터 와야지? 이 몇 가지? 하나 2는 썼으니까 남은 게 4가지. 3가지, 2가지. 짝수는 얘가 되겠죠. 그쵸? 이때 만약에 0이 있고 없고는 나중에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뭐 없는 문제니까 그냥 갈게요. 두 번째. 홀수 마찬가지죠. 4자릿수를 만들 때 홀수도 마찬가지로 끝자리가 중요한 거 맞죠? 네.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1, 3, 5 셋 중에 하나 그리고 나서 됐습니까? 만약에 1을 썼다 치겠습니다. 1 들어갔어. 남은 숫자 4개죠? 4개, 3개, 2개가 되겠죠. 그러면 끝. 됐습니까? 그리고 3번. 이게 뭡니까? 4의 배수만, 5의 배수구나, 5의 배수. 5의 배수랑 마찬가지 끝자리죠. 이 3개가 다 똑같은 문제네요. 5의 배수면 또 여기가 중요한 거 맞지? 여기가 원래 0 아니면 5가 되는 건데, 그지? 얘는 5밖에 없으니까 이게 한 가지죠. 그죠? 5를 썼고, 남은 게 1, 2, 3, 4, 4개입니다. 앞에서부터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끝.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4의 배수는 어떻게 하죠? 자, 4의 배수의 포인트는 뭘까요? 4의 배수 확인법. 4의 배수 확인 어떻게 하냐? 확인이요. 확인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상식에 근거한 얘기죠. 끝에 두 자리가 4의 그렇죠. 배수 확인법이 좀 필요합니다. 배수 확인법.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4의 배수 확인법. 승민이 잘 알고 있네요. 끝의 두 자릿수를 보는 거. 이거는 뭐 이유도 되게 쉬운 게, 야, 100이 4의 배수 맞지? 그러면 100 위로는 뭐가 있든 상관없어. 100이 4의 배수니까. 알겠죠? 마지막에 두 자리만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2, 1, 1, 12. 요거 4의 배수일 거 아닐까? 맞아요. 맞습니다. 이 두 개만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릿수가 4의 배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가볼게요. 4의 배수부터 좀 적어야 되니까 이거 지우고 가겠습니다. 4의 배수로 가볼게요. 자, 4의 배수를 만들려면 보시죠. 4의 배수. 앞에 두 자리 필요 없어. 끝에 두 자리가 필요한데 이건 직접 적어야 됩니다. 뭐 그 여기 몇 가지 불가능하면 되겠죠? 그걸 적을 때 마찬가지로 기준이 제일 중요해요. 쌤은 작은 수로 갈게요. 첫 번째 4의 배수 제일 작은 게 4죠. 4. 빵 4는 힘들죠. 빵이 없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가. 그 다음 8 안되지? 12 가능하죠? 됐습니까? 두 번째 16 돼야 한대. 안 돼요. 16에서 20 24. 24 28 안되고 30. 32 36 안되고 40 안되고 44 안되고 48 안되고 52 56 안되고 그 다음 없겠네. 그죠? 요 네 가지밖에 없네요. 이게 차근차근 쓰는 게 중요한 거 알겠지? 그러면 1, 2를 넣었을 때 1, 2 넣었으니까는 숫자 3개 나온 거 맞죠? 여기 넣을 수 있는 몇 가지? 제일 앞에 넣을 수 있는 거? 3가지. 3가지. 두 번째는 2가지. 6가지죠. 그죠? 얘 다 똑같아. 다 6가지야. 6가지. 답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였죠? 6, 4, 24, 24가지가 되겠죠. 그러면 끝.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요. 세이만도 5번. 3의 배수 가보세요. 3의 배수. 얘들아, 3의 배수 확인법 어떻게 되죠? 각 자리 수 합이. 그렇죠. 각 자리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11 이거 3의 배수죠. 그죠? 다 더해 3이니까. 자,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봐봐.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4개의 수를 만드는 거긴 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대입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수를 사용하는지 숫자에 대한 선택이 먼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숫자들로 만드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나열이 여기 하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4개의 숫자를 먼저 뽑아야 돼, 일단. 그때 봐. 지금 5개 중에서 4개의 합이 지금 4개의 수의 합이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되는 조합을 뽑고 싶은 거 맞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려면 봐봐. 이걸 하나씩 4개씩 뽑는 것도 괜찮지만 얘가 지금 전체 합이 얼마야 이거? 전체 합이 15. 전체 합이 15 맞죠? 그죠? 네. 어차피 내가 4개의 합을 뽑는다는 건 한 개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얘가 지금 3의 배수네요. 그러면 한 개 빼려면 뭘 빼야 돼? 3의 배수를 빼야지 그 남은 4개가 3의 배수 유지될 거 아니야.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 개밖에 없겠네요. 요거 뺀 나머지의 합이 딱 3의 배수 나오겠네요.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이 예상한 바는 좀 여러 개가 나왔으면 싶었는데 알겠죠? 4개의 합이다 보니까 한 개의 조합밖에 없네요. 1, 2, 4, 5로 숫자를 만들면 무조건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네. 꼴? 무슨 말이냐 봐봐. 여기 중에 4개를 뽑아서 더한 게 3의 배수 돼야 되는 거 맞지? 근데 어차피 5개 중에 4개를 뽑는 건 5개의 숫자 중에 1개를 빼는 거잖아, 결론은. 그지? 5개의 합이 3의 배수니까 1개를 뺄 때 3의 배수를 빼야지? 그지? 그 남은 것들이 합이 3의 배수일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4개의 숫자들로 어떻게 만들든 간에 무조건 3의 배수 되는 거 맞죠? 그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넣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네 4가지, 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해서 24가지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배수 확인법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 따져보는 게 중요하고요. 뭐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제 3의 배수나 4의 배수 같은 걸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들이고요. 자, 그 뒤에 이제 23번부터 나와 있는 문제들은 뭐냐면 선생님 여기 또 수용도라 적어놨지만 결국 뭐 경우의 수가 다 이런 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헤아리는 작업들을 적어놓은 겁니다. 일단 체크하시면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은요 23번부터입니다. 뭐 딴 거 없어요. 그냥 그 일반적인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알겠죠? 아직 뭐 오늘 뭐 특별한 거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이런 거였지라는 그런 기억을 다시 살리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적는 연습부터. 뭐 예를 들어 23번 보시면 x 플러스 2y 플러스 3c는 10. 얘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x, y, c의 순서상 개수를 구하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자, 얘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라는 건 자연수 얘기하는 거 맞죠? 자연수 x, y, c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그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찾아주다. 다 대입이죠. 대입할 때 물론 이거 몇 개 안 되잖아 지금 봐봐. 개까지 봐봤자 많아봤자 4개죠? 네. 어떤 문자부터 대입하는 게 편하겠어? 큰 수. 큰 수. 얘부터. 왜? 변화가 크니까. 알겠죠? 여러분 대입을 하실 때 x부터 대입해도 물론 답을 구할 수 있으나 c부터 대입하는 게 문제풀이가 훨씬 편할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c는 3배 할 거 아니야. 숫자의 변동폭이 크죠? 네. 이런 사소한 그 선택이 나중에 이 문제를 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할 거란 말이야. 아까 우리가 색칠한 문제 있죠? 그것도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을 따지고 진행했기 때문에 쉬웠던 겁니다. 아시겠죠? 얘 마찬가지로 봐봐. 쌤 x, y, z에 대한 그 숫자들을 정리할 때 c부터 먼저 대입하겠습니다. c는 3배 할 거니까 알겠죠? 자, 기준을 큰 수로 하든 작은 수로 하든 중요한 건 기준이 있는 게 중요한 거 알겠죠? 일단은 큰 수로 해볼까요? 아까 승민이 얘기했으니까. 큰 수는 얘가 3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자연수니까 얘가 2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C에 3을 넣을 수는 없어. C에 2를 넣을 수는 있죠? 그죠? C가 만약에 2라면 얘 6이니까 남은 걸로 4 만드는 거 맞지? 네. Y도 큰 게 기준이야 지금. Y에 2를 넣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얘가 2면 얘가 6이면 4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가 2를 넣어버리면 4가 되면 얘가 빵 될 거 아니야. 자연수입니다. 1, 2 넣고 1 넣으면 6이랑 2니까 여기 2가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 개. 됐습니까? C가 2일 땐 요거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 C가 만약 1이면요. 여기서 3을 만들었지. 그지? 남은 걸로 뭐 만드는 거야? 7 만드는 거 맞죠? Y도 큰 거 기준 갈게요. 3까지 넣을 수 있겠네. X는 1이겠네. 근데 X는 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추면 되니까, 그죠? 그 다음요. 1 하나 맞죠? 2 가능하죠? 1, 2 넣어버리면 얘가 4니까 X는 뭐 3이겠네요. 이해됐습니까? 낮출 게 한 개 더 있죠? 1, 1까지 해도 여기 뭐 나오겠죠. 순서상은 4개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직접 적어보는 내용들이라는 거고요. 나머지 마찬가지로 직접 적어보는 거니까 꼼꼼하게 적어보시고 쌤이는 적는 것 중에서 좀 연습이 필요한 문제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12페이지 28번 문제입니다. 12페이지에 28번 문제입니다. 여기 나오세요. 12페이지에 28번 문제입니다. 바로 가볼게요. 이 문제는 은근히 이제 자주 만날 놈입니다. 이 고등학교 교과서라든지 개념서에 다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이거든. 봐봐. 4명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각자 이름이 적혀있는 모자 4개가 가지런히 걸려있다. 경원서가 참 이렇게 여러가지에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비상이 걸렸다.
걸어놓은 모자를 무심코 하나씩 쓰고 출동하는데 4명 모두 자기 모자가 아닌 것을 쓰게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상황은 이해되십니까? 네. A, B, C, D 4명의 모자가 걸려있어. 근데 비상에 걸려서 한 개씩 가져가는 상황 맞죠? 네. 그랬을 때 봐봐. 여기 걸려있는 모자고 이걸 들고 가는 사람은 밑에다가 소문자로 쓸게요. 그냥 알겠죠? 네. 이렇게 어떤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 돼. 이거는 당연히 풀이하는 뭐 공식이나 뭐 어떤 계산법은 없습니다. 해봐야죠 뭐. 일단 자기 모자가 아닌 걸 들고 와야 되니까 A 모자를 들고 갈 사람이 누구야? BC. B 아니면 C 아니면 D 맞습니까? 이건 명확히 수용도를 확실히 그려줘야지. 자, A 모자를 B가 들고 갔어. 그러면 남은 게 A, C, D 맞지? 네. B 모자를 들고 갈 수 있는 사람은 A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자, B, A가 가져갔어. 남은 애가 누구야? C, D. 어떻게 가야 돼? D, C 이렇게 가야 되겠죠. 만약에 B, C 가져갔어. 남은 게 A, D죠? A, D 안 되잖아. D, A 가야 되겠지, 이렇게. 그죠? 이런 게 명확히 수용도죠. B, D 남았으니까 A, C 남았죠, A, C? C, A 안 될 것이고 A, C 되겠네. 총 몇 가지야? 3가지입니다. 근데 이 뒤의 상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A가 아닌 놈이 하나씩 들고 왔기 때문에 지 모자 한 개 남아있고 나머지는 각자 가져가는 거잖아. 다 적어보는 거 도움 되겠지만 각각은 3가지가 똑같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네. 총 몇 가지 경우의 수? 9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걸 잘 풀기 위해서는 직접 적어봐야죠. 다른 건 없습니다. 이해되겠나요? 그 다음 또 한 번 연습이 필요한 게 31번 같은 문제입니다. 이런 직접 헤아리는 문제들 뒤에서도 만납니다. 뒤에서 만나면 더 어려운 거야. 지금은 배운 게 없으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 뒤에는 배운 게 많아졌을 때 이런 게 순간순간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게 어려운 거야. 알겠죠? 가볼게요. A, B, C, D 5개의 문자를 가지고요. 사전순으로 쓸 때 52번째 단어를 찾으랍니다. 자, 가보시죠. 그럼 사전순으로 배열을 나갈 때 52번째 찾는 거야. 당연히 풀이법은 직접 적어야죠. 자, 지금 5개의 단어니까 봐봐. 사전순으로 적대 일단은 사전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자리 아닐까요? 이거? 그죠? 네. 네. 그럼 얘부터 쓰일 수 있는 게 잘 봐. 직접 다 적으면 52번째가 어떻게 다 적을 수 없잖아. 그지? 네. 일단은 큰 라인부터. 첫 번째 넣을 수 있는 게 A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B도 있을 것이고 C도 있을 것이고 D도 있을 것이고 E도 있는 거 맞죠? 이해됩니까?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처음에 A가 나왔으면 그 뒤에 4개의 문자로 나열하면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 4개의 문자로 나열을 할 때 봐봐. B, C, D가 어떻게 오든 간에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여기 넣을 수 있는 거 4가지. 4가지. 직접 다 나열하면 너무 많으니까 성이야? 3가지, 2가지, 1가지 총 몇 가지야? 24가지 맞습니까? 네. 그쵸? 얘 마찬가지로 몇 가지? 24가지. 24가지겠죠. 내가 이걸 왜 따지고 있냐면 처음에 그냥 따지면 너무 많아버리니까. 근데 처음에 A인 경우가 24개죠. 나 지금 52번째 구하는 거니까 얘는 그냥 다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 맞지? 네. 처음에 B인 것도 24개죠? 네. 무시하고 지나가도 되는 거 맞지? 네. 자, C도 24개인데 이거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왜? 요까지가 48가지잖아, 지금. 네. 내가 지금 52번째 구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 안에 숨어있지 않을까? 얘도 24가지 있을 거 아니야. 네. 더해져버리면 72니까 이거 넘어가잖아. 그러면 제일 앞에 C인 거 안에 지금 52번째 들어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수도, 여기서 다시 자세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내가 찾는 52번째는 제일 앞에 C겠죠, C. 네. 그죠? 그 다음 C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A, B. B, D, E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남은 게 하나, 둘, 세 개니까 3가지, 2가지, 1가지니까 총 얘가 몇 가지야? 6가지 맞죠? 그러면 이거 6가지를 봐봐. 한 번에 진행해버리면 더해버리면 54가지까지 나온 거잖아 지금. 그지?
넘어갔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겠죠? 다시 수정. CA까지 여기서 또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CA 다음에 사전순이니까 B, D, E인 거 맞니? 그죠? CA, B까지 왔지? 네. 몇 개 남았어? 2개. 2개 남았죠? 네. 남은 문자 2개니까 2가지, 1가지 총 몇 가지 나와? 2가지. 여기까지가 그러면 50까지 나왔네. 그죠? 그러면 그 뒤에는 두 칸만 더 가면 되니까 직접 적으면 되겠네요. CA에 D, 그 다음 남은 거 뭐야? B, B랑 E잖아. BE 가능하고 E, B. EB 가능하니까 빙고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52번째는 요놈이겠습니다. 따라서 CAD, EB가 52번째 놈이 되겠죠. 무슨 알겠습니까? 이렇게 직접 적어봐라 그 말이야. 이해되겠어? 그런 류의 문제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37번 요거 하나만 할게요. 하나만 하고 끝. 숙제는 요 38번까지입니다. 가보시죠. 37번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38번. 다 그냥 정우의 수 문제야. 예전에 배웠던 그런 내용에 연결된, 알겠죠? 새로운 건 없습니다. 목요일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입니다. 알겠죠? 37번 문제 보시면 여러분 예전에 고1 때 함수의 개수 해본 적 있을걸요? 봐봐. 함수의 개수 내가 나중에 정리해 줄 거야. 지금은 정리는 아니고 그냥 살짝 기억만 살릴게요. 어떤 x라는 함수가 있고 y로 가는 함수가 있는데 1, 2, 3, 4, 4개랑 1, 2, 3, 4, 4개씩 합시다. 자, 지금 이런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정의역과 이런 공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그냥 함수의 개수 몇 가지야? 16가지. 16가지? 조금 더. 야, 1이 찍을 수 있는 몇 가지야? 아, 28가지. 아닙니다. 좀 더 가야 되겠네. 봐봐. 야, 함수의 개수가 하나의 정의역이 한 개만 찍으면 되는 거 맞죠? 네. 네. 얘가 2개 찍으면 돼, 안 돼? 안 안 돼요. 돼요. 얘가 안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오케이. 함수의 개수는 어쨌든 한 개당 한 놈이 찍기만 하면 되는 거 맞죠? 네. 같은 거 찍을 수 있습니다. 1이 찍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 그지? 그리고 나서 2가 찍을 수 있는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 그리고 나서 3이 찍을 수 있는 거 4가지. 4가 찍을 수 있는 거 4가지. 뭐든 상관없으니까, 그죠? 네. 여기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또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함수를 경우의 수 입장에서 정리는 내가 해드릴 겁니다. 그때 함수에서 내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정리할 게 많아야겠지? 이거는 그냥 가볍게 예전에 배운 것만 정보. 1대1 대응은 얘가 찍은 놈을 얘가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런 조건이 이제 추가된 거죠. 그러면 성희 학생 1이 찍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4가지. 성희는 대답을 안 하세요. 1이 누군가를 찍었어. 오케이? 네. 뭐든 상관없고요. 네. 그럼 2가 찍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3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2가 뭘 찍었을 거 아니야? 3이 찍을 수 있는 거 2가지. 1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 갑니다. 37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래요. 이건 나이가 조금 올라간 거야. A라는 집합, A라는 그 집합이 있는데 1, 2, 3, 4, 5, 6, 7이야. A에서 A로 가는 함수를 따지는 거래요. 1, 2, 3, 4, 5, 6, 7입니다. A에서 A로 가는 거. 됐나요? 그랬을 때 문제 보시죠. 자, 문제에 걸려있는 조건은 일단 F는 1대1 대응이야. 같은 놈 찍으면 돼, 안 돼? 같은 놈 네. 찍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성희야 맞니? 그리고요. F2는 7이래. F2는 7을 찍었어. 이렇게. 됐습니까? 그 다음 특이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K가 2보다 크거나 같다이면 FK는 K보다 작거나 같은 놈을 찍으래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그 문자로 나와 있는 어떤 제시된 조건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게 헷갈리면 숫자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안 헷갈려. 만약에 이걸 바로 이해해서 푸는 게 해석을 잘하는 친구들인데 그게 어려우면 굳이 그걸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냐면 숫자로 대입해. K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뭔 소린지 감이 잘 안 오죠?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K가 2인 경우부터 따져봐봐. 뭔 소리야? F2는
2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본인이 해석이 잘 안 되면은 몸으로 때우면 돼. 하나하나 다 적어놓으면 쉽게 보인단 말이야. 알겠죠? 그걸 나중에 수능 문제에서 되게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개인차가 있겠죠. 이 문제를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지 안 되면 몸으로 떼어서 적어놔 그냥. 그러면 훨씬 잘 보인단 말이야. K가 만약에 3이라면 뭐겠어? F3은 3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이잖아. K가 4면요? F4는 4보다 작거나 같고 이런 식으로 가서 F7까지 있으니까 7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찍어야 되는 거 맞죠? 그지? 1대1 대응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그죠? 가보겠습니다. 1은 이미 찍었으니까 됐고 2가 찍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 1 아니면 2잖아. 두 가지. 그리고나 됐습니까? 2가 만약에 아무거나 그냥 1을 찍어다 칩시다. 그러면 3이 찍을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두 가지. 또 두 가지네. 3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찍으면 안 되니까. 그죠? 두 가지네. 됐나? 마찬가지고 4는요? 두 가지. 3이 누군가를 찍었으면 4는 4보다 작거나 같은 두 개밖에 없잖아 지금 나눈 게. 네. 두 가지네요. 4도 찍었어. 뭐 3 찍어도 칠게요 그냥. 5도 몇 가지? 두 가지. 5가 4를 찍어도 치겠습니다. 6 몇 가지? 7은 남은 6을 찍어야지 한 가지. 오케이? 직접 차근차근 따져서 풀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38문제까지만 쫙 풀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